자, 여러분들 이제 또 2019학년도 시험 대비해서 이제 만점으로 가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논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특강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요 부분을 단기간에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총 지금 30강이라고 나와요. 30강. 이 30강으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만점 맞으면 좋겠죠. 뭐 목적은 만점이니까 만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오늘 강의 자료 보면 핵심 이론 3줄 정리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핵심 이론을 한 3줄 정도로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는 강의가 바로 그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면 그 재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요 그 이론 파트를 빨리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7, 8원 문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수인데 이론 공부 요것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올해 시험은 봐야 되는데 고민하신 선생님들도 지금 뭐 이론 파트를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그 교육학 입문 강의로 좋은 강의가 이제 바로 요 단기 특강입니다. 교육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이제 이론 뭐 이렇게 2달에 걸쳐서 하는 그 과정을 듣다 보면 너무 그 많은 이론들하고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오히려 이런 짤막한 강의, 이런 강의가 여러분한테 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쪽 한번 봐볼까요?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 교재는 요 컨셉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 이제 컨셉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컨셉맵 교재는 총 한 이제 100페이지가 좀 넘어가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지금 분량입니다. 130페이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으로 보면 이제 단권화 교재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여기다 정리해야 될 교재예요. 교재인데 지금 보면 요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좀 더 두꺼운 제 교재 윤수현 세줄교육학에서 요것도 역시 이제 단권화 교재 이걸로 할까 아니면 컨셉맵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컨셉맵으로 하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요 그 이제 좀 더 두꺼운 이 사이즈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컨셉맵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각자 뭐 이론서들을 갖고 있겠죠. 이론서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제 이 컨셉맵이 내가 마지막 갖고 가는 최종 단권화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가 다 이렇게 좀 그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컨셉맵이 여러분들의 최종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강의가 지금 5주로 해가지고 30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강 정도 지금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 분량하고 강의 횟수하고 계산해 보면 한 강당 2장이 나가야 돼. 4페이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위긴스가 맥타이, 우리가 이해중심 교육 과정을 이야기했던 위긴스와 맥타이 같은 경우가 이 트윈 신스라 해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범하는 수업에서 범하는 2가지 결정적인 죄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트윈 신스가 어떤 것이냐? 하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에요. 또 하나는 진도 빼기 수업이에요. 이 2가지를 지금 망한 수업, 잘못된 수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활동 중심 수업, 진도 빼기 수업 결국은 이런 수업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이런 심층적 이해 이런 부분들에 결국 도달을 못한다. 그런 그 이야기를 위긴스와 맥타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특강을 들어요. 단기 특강을 듣는데 지금 보면은 범위는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 빼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피상적이죠. 단편적인 지식만 지금 습득하고 이제 끝나서 그럼 결국 단편적인 지식, 피상적이게 그치면 심층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2019학년도 이제 교육학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 진도 빼기식으로 뭐 나가니까 막 바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어.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래서는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참고로 활동중심 수업, 진도 빼기 수업은 여러분들 좀 개념을 잘 정리해 둬야 되는데 활동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순한 활동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활동만 있을 뿐 실제로 그 활동 안에 활발한 그 인지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재밌기는 한데 수업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수업을 의미하고 그런 수업도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도 빼기 수업. 이것은 커버리지 포커스드라고 하는데 어떤 정해진 범위를 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입식 암기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건 역시 이제 그 심층적 이해를 방해하는 거죠. 네, 이런 진도 빼기식 수업에 빠지기 쉽다. 그다음에 여기 맹일의 방해적 수업 나왔는데 맹일의 방어적 수업 형태로 그냥 단순화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서 얼렁뚱땅 진도 쭉 빼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 30강을 듣는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것은 우리 이제 학교 교육에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62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여기 62쪽으로 한번 펴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중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교육과정 구성 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을 지금 구성하는데 중점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지금 그 두 번째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자화해가지고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그냥 그 퀄리티 떨어지는 강의가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강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건 지금 교육학이에요. 교육학도 하나의 교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할 그 내용들을 구조하고 또 적절한 양으로 이렇게 한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수학습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교수학습 부분. 교수학습 부분 이 파트는 지금 그 위에를 보면 요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에요. 학교교육과정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교육과정을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학습 파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밑에 보면 학생중심 수업이라고 나왔죠. 학생중심의 수업을 하는데 자, 교과목별로 제일 위에 하트 보면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교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있어요.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의 그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이 단기 강의 같은 경우도 뭐냐 단편적인 암기 요것에 끝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여기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학 시험 준비가
배경지식 측면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자료 3페이지로 와보세요. 자료 3페이지로 오면 그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이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도달하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핵심 개념. 그러면 핵심 개념, 요거 뭐 중요한 개념이란 말인데, 지금 요 교재 이름도 컨셉인데, 이 컨셉이라고 하는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핵심 개념,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야 여러분들 심층적이게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보면 고득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도대체 컨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 대상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 추상해가지고, 이거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거냐면 종합한 하나의 컨셉은 관념입니다. 아이디어야. 컨셉은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상에 있는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합해놓은, 그것을 종합해놓은, 그것을 체계화해놓은 관념이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꼭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건 외워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컨셉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해야 지금 강의를 듣는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 간의 위계학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교수학습에 보면 간의 그 목표별 수업이론 해가지고 이 간의 목표별 수업이론이 그 과거에 보면 많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사용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안내서 비슷해서 간의 목표별 수업이론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간의 목표별 수업이론에 보면 학습 유형에 무슨 학습이 있냐면은 위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위계학습.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는 것, 요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계층이 있다 이거죠. 레벨이 다른 그런 계층이 있는 학습이 있다. 그럼 계층이 있는 학습이 있는데, 그 계층이 있는 위계학습에서 지금 위계학습의 종류가 총 8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변별학습 다음에 개념학습 다음에 원리학습 다음에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지금 위계학습 레벨이 점점 더 올라가는 학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학습이 점점 이렇게 그 수준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 또 이 원리적 성격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변별, 개념, 원리, 문제 해결, 이게 뭘 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변별은 뭐냐면은 변별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discrimination. 그럼 이것은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점. 이것과 저것의 무엇을 하는 거, 차이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야. 그러면 이 차이점을 아는 것에서 더 나가면 뭐냐면은 이것과 저것의 공통점을 아는 거예요. 개념은 공통점을 아는 거예요. 개념학습은 공통점을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대상에 무엇을 추상한 거라고. 칠판 봐보세요. 무엇을 추상한 거라고 했어? 공통점을 추상한 거라고 그랬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의 공통점을 뽑아 놓은 것이죠. 앞에 변별학습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아는 거고, 이것이 더 낮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뭔가의 공통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는 뭐냐면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개념이
이 합해져서 개념과 개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해결은 말할 것 없이 이제 이런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사태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등장을 하는 개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어떤 공통점을 추상해서 그걸 종합해 놓는 것이 개념이다. 그러면 지금 교육학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럼 중요한 개념,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층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칠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 말하고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것이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지식이라고 하는 말하고 대별되는 말이에요. 특수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통적인 걸 쫙 뽑아 놓은 것이 뭐냐?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브루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다?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고, 이것이 이제 브루너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의 구조고, 위긴스와 맥타이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빅 아이디어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지금 30강 요거 듣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 요 바로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습득을 하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혹은 지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 가야 돼.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에서 꼭 주목해야 되는 말이 교육학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이 구조란 말이냐. 스트럭처라고 하는 말인데,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말인데,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말, 요것의 이제 뜻이 어떤 것이냐. 이 구조란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소들로. 구조는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산의 구조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면 우산의 구조에 보면 손잡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살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린 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소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거, 구조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구조라는 건 요소들의 관계. 또 하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그 현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또 법칙이에요. 법칙.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헤비트. 습이라고 그래요. 습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들은 막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한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변화무쌍한 현상 뒤에 숨어서 현상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어떤 질서, 법칙, 관계. 그것은 어쩌냐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고, 이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거의 비슷한 말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계라고도 번역하는데, 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지식의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요 교육학 총정리할 때는 꼭 끄집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자 이제 페이지 71쪽 봐보세요. 이제 지식의 구조, 브루너가 말한 지식의 구조의 특징의 그 71쪽. 뭐 요것은 충분히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브루너가 지금 위에 보면 발견학습을 했잖아요. 발견학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가 있고, 세상에는 지식의 구조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발견학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견학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발견학습에 근거한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그 수업 설계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브루너가 이제 그 수업 설계를 이야기했는데 수업 교수와 관련해서 4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 경향성, 지식의 구조, 계열화, 강화 이렇게 되겠어요. 뭐 선행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요. 당연히 그러겠죠. 성공적인 수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이 선행 경향성이 높아야 돼. 즉 학습 의욕이 있어야 돼. 혹은 학습 동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학습 동기를 진작하는 그런 그 수업을,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야 그것이 좋은 수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행 경향성 하면 특별히 어떤 경향이냐면은 뭔가를 발견하고자,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경향을 높여줘야 된다. 수업 설계를 할 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계열화부터 보죠. 계열화 같은 경우는 계열화는 이제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예요. 순서.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인데 그 순서를 잘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그 수업을 하는데 엄청 어려운 걸 처음에 하고 그 쉬운 걸 나중에 하고 하면 애들이 다 기겁을 해가지고 저 수업 포기하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 자료를,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통상 어떻게 하냐면 단순한 것에서 뭐 복잡한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 자료를 제시를 쭉 하거든요. 하는데 브루너가 강조했던 것은 그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나선형으로 해야 된다. 나선형으로. 그래서 그 위에 그 위쪽에 보면 3쪽에 보면 좀 브루너 해가지고 발견학습 3번에 보면 교육과정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발견하도록.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겠어요? 지식의 구조예요. 이 지식의 구조를 쉽게 발견하도록 나선형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그 주제 자체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복잡하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즉 폭은 더 확대하고 깊이는 더 심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은 더 확대하고 지금 이 깊이는 더 깊게 하고 하는 식으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강화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강화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럼 강화는 수업 중에 우리가 제공하는 상벌을 강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강화에는 이제 내적 강화가 있고 이제 외적 강화 이렇게 2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쪼갤 수 있는데 브루너가 한 말은 외적 동기도 중요하고 내적 동기도 중요하다. 거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발견학습 쪽에서는 그 내적 동기, 즉 발견의 기쁨,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발견의 기쁨이나 호기심, 성취감 이런 내적인 동기 혹은 내적인 보상 혹은 그 내적인 강화를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의 구조가 가르쳐야 될 거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지식의 구조의 3가지 특징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돼요. 제가 꼭 알아놔야 되는 것은 꼭 여러분들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 그건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 방식, 경제성, 생성력 이렇게 3가지로 그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는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아요. 지식의 구조가 뭐예요? 교과의 기저가 되는 핵심 개념이나 원리입니다. 그거 써놓으십시오. 교과의 기저가 되는 핵심 원리나 핵심 개념이나 원리.
이것이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핵심 개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리고 교과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초성이 되는 펀더먼털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어. 핵심 개념이 있어. 법칙이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인데 그 갖는 세 가지 특징 표현 방식 그러면은 이 작동 영상 상징력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을 쓰면 어떤 지식의 구조도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지식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소유해야 될 정보량이 아주 작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전이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장면에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상황에서 그 지금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생성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식의 구조를 획득해야 돼. 그것은 뭐라고 해서 정보량이 적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전이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학과 관련된 그 지식이 배경 지식이라고 어마어마한 밑도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출제 경향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기 출제 경향하고 맞는 그런 지식의 구조를 여러분들 어쨌든 습득을 해야 돼. 그래야 적은 정보량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알아서 10개로 써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서 10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이력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런 30강 강의를 통해서 습득해 가야 됩니다. 그 부분 중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지식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지식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교육학 공부에서도 또 여러분 전공 공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좋아. 성적이 좋은데 그러면 실제로 강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의에 적용하면 그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수한 이제 이론들을 막 이렇게 영역별로 이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가잖아요.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론의 키워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뽑는다면 같다고 어떤 이론이 있어. A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 그럼 그 A라고 하는 이론하고 그 키워드하고 연결이 돼야 돼. 연상이. 예?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X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하면 저 키워드가 뭐지? 그걸 한두 개로 잡아내야 돼.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론 자체에 대해서 X라는 이론이 있으면 X라는 이론이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 한 문장으로 내가 어쨌든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알겠어요? 다른 말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강의 들으나 마나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지금 요 교재가 그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고 있냐? 그러지는 못해. 알겠어요? 그게 도움을 주는 단서들은 그가 정리가 돼 있지만 딱 어떤 것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어. 해놨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는 의도적으로 요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지? 해가지고 그 문장은 남겨야 된다. 그 문장은. 한 문장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가 뭐냐면 모든 그런 여러분들이 컨셉을 형성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하고 결합시키려고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그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배워. 자, 내가 배우는데 이제 칙센트미아의 창의성 체계 모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그럼 칙센트미아의 창의성 체계 모형이라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야. 그러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창의성 체계 모형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 짤막한 요것하고 그 창의성 체계 모형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만 이제 실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이론 자체를 쉽게 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라고 하는 것은 적용력을 키워줍니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질문해야 돼. 나중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수업을 할 때도 어떤 컨셉을 가르칠 때 이 컨셉을 학생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전형적인 그 컨셉에 관련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뭘까? 가장 흥미로운 예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그런 예를 잘 들어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수업이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강을 할 때 자, 요걸 저 이론을 한두 개의 키워드로 하면 뭐지? 한 문장으로 하면 뭐지? 이 이론의 가장 적절한 예는 어떤 것이 있지? 요 질문을 능동적으로 던지셔야 돼. 능동적으로 던지시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여기 이제 뭐 교재에다 여기 이제 컨셉 교재 하나는 서브노트 있겠죠. 서브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면 컨셉 교재 그 내용이 이미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을 해 놓고 좀 불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다시 써 넣고 이러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키워드. 그다음 두 번째 한 문장. 세 번째 예.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